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공개 특강인데, 이제 보통 이제 변리사 그 강의에서는 공개 특강을 뭐 많이 하진 않아요. 많이 하지 않는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함께 하는 시간 좀 가질 거고요. 요 강좌는 일단은 내년 대비를 위한 이제 공개 특강이지만, 올해 시험 치는 학생들도, 이 파트죠. 혈관과 혈압 파트가 나오면, 무조건 맞추겠죠. 그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뭐 좀 깔끔하게 한 이론 1시간 정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문제 좀 풀면서 변리사 생물에서는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된다는 것들을 좀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24일에 시험 치니까 한 10일 남았죠. 10일 남았으니까 요 파트 잘 맞추길 바라고, 또 내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이제 방향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공개 특강이기 때문에 이제 강의를 바로 이제 들어가진 않고, 이거 안 넘어가냐? 잠시만. 잠시만요. 요게 안 넘어간다. 잠시만. 잠시만. 원장님, 이거 안 넘어가는데? 입에 안 넘어가지? 요거. PPT가, 이거 누르니까, 원래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네? 맞죠? 안 넘어가네? 잠시만요. 잠시만. 됐다. 오케이, 됐다. 처음부터. 됐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 아니, 원장님, 내가 이거 마우스로 할게요, 그냥. 마우스는 넘어가요. 네, 그러셨는데. 계속 뭐 이어서 할까요, 그냥? 이어서? 처음부터 할까? 다 끊고? 네. 할까요? 예. 자, 여러분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자, 이제 공개 특강, 이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제 소개 잠깐 하면은, 저는 이제 박윤입니다. 박윤이고, 처음 보는 학생이기 때문에, 짧게는 좀 얘기하고, 요렇게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고, 아마 여러분들한테, 좀 변리사 생물에 맞게끔 제가 이제 강의를 오늘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고, 제가 이제 변리사 스쿨에서 생물을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생물을 가르치고 있고, 제가 한 4년째 가르치고 있는데, 뭐, 거의 독보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독보적인 생물을, 변리사 이 생물 이제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이제 많이 듣고 또 합격도 이제 많이 했어요. 1차 시험 같은 경우에. 어렵지 않게. 그래서 밑에는, 저 메가MD라고 해서 뭐 약대라든지 의대, 의존원도 이제 가르쳤고, 지금은 주로 변리사 스쿨에서 생물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시험 치는 학생들은, 이 강의 듣는 학생 중에 올해 시험 치는 학생들은 그냥 이제 합격 쭉 하시면 되고, 맞죠?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보통 이렇게 제가 수업을 합니다. 기본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출은 22년치를 제가 정리를 해줘요. 맞죠? 그 다음에 예상 문제. 요즘에 변리사 생물에서 약간 뭐 시사라든지 뭐 그런 것도 좀 나오니까 그런 것도 좀 정리를 해주고, 족중 모의고사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1년 커리가 있는데, 보통 요거 2개 들으시면 보통 10개 중에 그냥 7, 8개 맞춥니다. 되겠죠? 그렇게 좀 편안하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고, 뭐 10개 맞추고 싶은 학생들은 여기인데, 가성비로 봤을 때는 그냥 요 2개 들으면 되겠죠. 기본 이론 듣고 기출 한 22년치 정리하시면 되는데, 제가 제일 많은 분량을 기출을 정리해줘요. 보통 한 12년치, 15년치 정리하는데, 제가 22년치를 쭉 정리합니다. 자연과학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뭐 12년치보다는 22년치가 훨씬 좋겠죠. 쭉 정리를 해주는 강좌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그러면 오늘은 뭐 올해 시험 치는 학생들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오늘 그 학생들도 좀 와 있는 것 같고, 오늘 아마 촬영을 하면은 올해 시험 치는 학생들은 요 혈관과 혈압 파트 요거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내년을 대비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맞을까, 뭐 그런 고민하면서 오늘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자,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변리사 생물, 자, 이제 그 교환에 보면은 제가 1번, 2번, 3번을 가져왔죠. 4번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리사 생물에서 쭉 지금까지 한 20년치 정도죠. 22년치를 쭉 보게 되면은 우리가 동물 생리학에서 이제 특히 순환계 쪽에서 문제가 나오면 여기 있는 한 네 가지 사실을 정리하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공부는 오늘 요거를 한번 보여줄게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된다는 걸 보여줄 테니까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는 거지. 그럼 1번 한번 볼게. 자, 1번. 자, 1번에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심장이라는 게 있어요. 심장. 이제 심장이 있는데 지금 딱 보면은 이제 공부하기 딱 싫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 그러면 공부하기 좋도록 이제 변형을 해서 변리사 시험에 맞게끔 좀 가르쳐 보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있죠. 같이 한번 그리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장이 있으면은 위에는 좀 작게 그리고 아래쪽은 좀 크게 그립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 있죠. 지금 보면 알겠지만, 자, 우심방하고 그 다음에 우심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자심방하고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자심실 맞죠? 그래서 우심방 작고 그 다음에 자심방 작고 우심실 크고 자심실이 크니까 제가 그거를 형상화 시켜준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심방이지. 우심방하고 그 다음에 우심실. 자, 되겠죠? 우심실. 그 다음에 여기는 자심방. 자심방하고 자심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심장을 이해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딱 쳤을 때 한쪽 방향으로 가도록 해주는 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한쪽 방향. 한쪽 방향으로 가도록 해주는 게 있는데, 요게 여러분들 뭐냐면 판막이야. 자, 판막인데, 예를 들어서 요거는 뭐냐면 방하고 실 사이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방실판이라고 하죠. 방실판. 얘도 마찬가지로 방하고 실 사이에 있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방실판입니다. 방실판.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우심실에서 나가는 게 있죠. 나가는데 이쪽에 누가 있느냐면 예를 들어 폐가 있죠. 예를 들어 폐가 있고, 이쪽에는 누가 있느냐면 여기는 온몸이 있습니다. 온몸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해 보자. 우리가 자심실에서 온몸으로 가는 혈관, 이게 뭐겠어요? 공부가 돼 있으면은 요게 이제 그렇지. 대동맥이야. 대동맥. 그 다음에 온몸에서 우심방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대정맥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대정맥. 오케이. 그 다음에 우심실에서 폐로 가는 게 있겠죠. 그럼 이게 뭐냐면 요거는 폐로 가기 때문에 폐동맥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폐에서 다시 자심방으로 들어오겠죠. 이거 뭐냐면 이거는 폐정맥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자. 우리 이제 변리사 이제 그 기출되는 것 중에 이제 순환계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보통 나왔는 걸 분석해 보면 보통 이제 산소의 레벨 뭐 그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거든.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 지금 보면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지금 나갈 때 판막이 있잖아. 이것도 이름을 붙이고 가봅시다. 어떤 판막이냐면 반달 모양입니다. 반달. 달월자 써서 반달판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폐동맥 반달판.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대동맥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이 판막은 대동맥 반달판. 이름을 일단 붙이면 되고요. 반달판.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우심방하고 우심실, 자심방하고 자심실이 다 방실판이니까 구분이 안 되잖아. 그럼 시험 내기 좀 불편하잖아, 출제자가. 그래서 이름을 다시 또 얘기합니다. 여기 우심방하고 우심실 사이에 있는 방실판은 삼천판, 자심방하고 자심실 사이에 있는 방실판은 이천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삼천판이냐면 얘를 이제 학대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벤츠 그 엠블럼처럼 있잖아.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개, 두 개, 세 개. 얘가 이제 이쪽에서 이제 구멍이 열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구멍이 열려서 피가 한쪽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삼천판이야. 이런 설명하면 처음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이거 쉬운 거잖아. 이런 것들 그냥 넘어갑니다. 이제 강사들이. 맞죠? 넘어가지. 구조를 본 적이 없으니까. 맞지? 한번 봐봐. 이천판은 어떻게 된 걸까요?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가 열리는 거지.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
그래서 이게 2000판이야. 3000판, 2000판. 들어봤죠? 예, 됐고.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뭐 할 거냐면 나는 이제 이 대동맥, 폐동맥, 폐정맥, 대정맥 있잖아요. 이 어떻게 봐야 돼? 우리 변리사 이제 시험을 쳐야 되니까 산소의 레벨이라고 했죠. 요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별표를 여기다 딱 치면 돼요. 폐잖아. 폐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기체 교환이 일어나. 그럼 기체 교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빨간 색깔 준비하면 됩니다. 기체 교환이 일어나서 지나가는 이 혈관을 폐정맥이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지금 기체 교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폐를 통해서 산소가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럼 폐정맥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다? 산소 함량이 높겠죠. 아주 쉬운 논리죠. 폐 다음에 지나는 혈관은 산소가 풍부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빨간 색깔 준비하면 되겠죠. 자심방하고 자심실은 어떠한 논리가 들어오느냐 하면 이 자심방하고 자심실도 똑같이 뭐가 되냐면 산소의 함량이 높다가 되지.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객관식 문제를. 그 다음에 대동맥도 당연히 어떻게 돼 있어요? 계속 산소가 높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대동맥이 산소가 높아야지 뭐를 해줄 것 같아요? 여기 온몸에다가 산소를 뿌려주겠죠. 산소를 다다다다다 주는 거야. 그러면 산소를 줬기 때문에 이제 파란 색깔 준비하면 되겠지. 대정맥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된다? 산소 함량이 당연히 낮겠지. 파란 색깔 준비하면 됩니다. 파란 색깔은 내가 산소 함량이 낮은 혈액이 흐르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당연하죠? 산소가 높았으니까 산소 막 줘. 그 다음에 있는 혈관은 대정맥인데 산소 함량이 낮겠지. 그 다음 우심방하고 우심실이 있는데 자, 파란 색깔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심방, 우심실 같은 경우는 어떤 논리지? 산소 함량이 얘네들은 낮죠. 그러니까 심장을 갖다가 반을 나누면 좌측은 산소가 높다가 되고 우측은 산소가 낮다가 돼. 자, 다음 요게 나오면서 폐동맥도 당연히 지금 어떤 상태지? 폐동맥도 산소 함량이 낮다가 되지. 그러면 이제 심호흡 한번 한 다음에 한번 봅시다.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산소 함량이 낮았다가 폐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면서 어떤 논리가 등장하냐면 요렇게 되죠. 화살 표시. 폐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논리거든. 산소가 들어와서 산소가 이쪽이 다 높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흑백으로 나와 있지만 지금 이 논리가 등장하죠. 빨간 색깔 준비하면은 이게 이제 색깔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이 자심방하고 봐봐. 빨간 색깔이지. 자심실이죠. 빨간 색깔이지.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어? 산소 함량 높다는 거야. 그러니까 파란 색깔 준비하고 우심방하고 우심실이지. 무슨 색깔이냐면 파란 색깔이야. 파란 색깔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부할 때 이게 기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요게 포인트. 자, 그러면 이제 말을 만들어 줄게. 우리가 산소 함량이 높은 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산소 함량이 높은 거를 우리는 동맥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착각하는 애들이지. 동맥이기 때문에 동맥혈이다. 이거 완전히 오개념이지. 그런 거 없습니다. 산소 함량이 높으면 동맥혈이야. 그럼 봐봐. 폐정맥이지만 산소 함량이 높죠. 뭐라고 표현할래? 산소 함량이 높으면 뭐야? 동맥혈이지. 그럼 이런 말이 등장하지. 폐정맥에는 동맥혈이 흐르는 거야. 대동맥에는 동맥혈이 흐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잘못하면은 이런 것들 때문에 다 틀려요. 나중에 문제 뭐 정맥이네? 정맥혈.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 산소가 높으면 동맥혈이야. 자, 그 다음 파란 색깔. 산소가 낮으면 뭐가 되느냐 하면 산소가 낮은 거를 정맥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로 치고 산소가 낮으면 뭐야? 산소가 낮으면 정맥혈이야. 그러니까 정맥이기 때문에 정맥혈이 아니에요. 알겠죠? 산소 함량이 낮으면 정맥혈이죠. 그러니까 대정맥에 정맥혈이 흐르죠. 폐동맥에 정맥혈이 흐르는 거야. 질문 계속 할게. 우심방과 우심실은 어떤 혈이 흐르는 거지? 정맥혈. 자심방과 자심실은 어떤 혈이 흐르는 거지? 동맥혈. 이렇게 해서 말을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앞에 자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말로 한번 해볼게. 우리가 보통 여기서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체순환, 대순환이 나오죠. 따로 이건 적지 않을게. 너무 쉬운 개념이니까. 보통 대순환은 온몸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이거 보통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자심실, 대동맥, 온몸, 대정맥,
우심방. 이렇게 되면 대순환이 되죠. 몸으로 가면은 대순환. 폐로 가는 거 한번 해볼게요. 폐순환. 우심실, 폐동맥, 폐정맥, 자심방. 이렇게 되면 뭐냐? 요거는 폐순환이죠. 그러니까 폐로 가면 폐순환. 이렇게 없죠. 폐로 가면 폐순환. 온몸으로 가면 대순환.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어진다는 것 같이 공유하고 싶었어요. 되겠지? 그래서 이게 첫 번째야. 심장 구조를 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문제도 풀어봐야 되니까 2교시 때 요거는 내가 뭘 그려줬어?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식도야. 실제 그림도 한번은 보고 가야 되겠죠. 한번 해볼게. 잘 봐. 그러니까 실제 그림 한번 봅시다. 실제 그림을 보게 되면 뭐 요렇게 돼 있잖아.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자, 노란 색깔 한번 준비해 보세요. 아까 판막 찾는 것만 연습하고 넘어갈게. 판막을 어떻게 찾느냐면 우심방하고 우심실 있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피죠. 피가 이렇게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가잖아. 그때 요 길목에 있는 거죠. 동그라미 치면 되죠. 요게 바로 뭐냐면 요게 바로 방실판이죠. 방실판이니까 밑에 적을게. 여기가 삼천판. 이 삼천판이야, 삼천판. 그 다음에 자심방하고 자심실 찾은 다음에 뭐 하느냐면 한쪽 방향으로 가게 있죠. 그럼 여기겠죠. 여기, 요거. 요게 바로 뭐냐면 또 방실판이죠. 요게 이제 2천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3천판하고 2천판은 이 모식도하고 똑같이 찾으면 돼. 알겠지? 근데 이제 실제 심장은 이제 반달판은 잘 찾아야 돼요. 봐봐. 반달판은 내가 모식도를 이렇게 말했잖아.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나가는 길목에 있어요. 반달판 기억하고. 자심실에서 대동맥으로 나가는 길목에 반달판이 있어요. 자, 요건 기억하자. 모식도로 설명했죠. 그럼 찾을 때도 그렇게는 찾아볼게. 자, 봐봐. 우심실 찾았지. 우심실 찾고 뭘 찾아야 돼? 폐동맥을 찾아야 돼. 맞지? 뭐 요렇게 돼 있겠죠. 지금 보니까. 폐동맥 찾았지, 일단. 폐동맥 찾았지. 자, 그러면 이제 요 논리죠. 우심실 찾고 폐동맥 찾은 다음에 나가는 길목인데 실제 그림은 조금 다른 위치에 있어요. 봐봐. 우심실에서 잘 봐. 요렇게 돼 있죠. 폐동맥으로 나가는 요 길목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나가는 길목이죠. 여기네. 실제 그림은 여기 있죠. 여기가 뭐가 되느냐면 반달판인데 어떤 반달판? 저거다. 폐동맥. 그러니까 폐동맥 반달판입니다. 그래서 찾는 원리는 내가 가르쳐 드렸어요. 모식도로 어떻게 찾았지? 우심실 찾고 폐동맥 찾으면 돼. 그 나가는 그 길목에 있는데 실제 그림에서는 여기 있습니다. 실제 그림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만 더 연습시켜 줄게. 봐봐. 이거 어떻게 찾아? 대동맥 반달판 어떻게 찾아? 모식도로는 얘기해 줬지. 자심실에서 대동맥을 찾으면 돼. 그럼 여기 찾았지. 자심실 찾았어. 대동맥 어떻게 찾냐면 여기 있죠. 대동맥이 굵은 거. 이게 대동맥이거든. 대동맥. 동그라미 딱 치고. 요게 대동맥이죠. 찾았어. 자심실에서 지금 뭐냐면 지금 보니까 요렇게 되죠. 오케이. 자심실에서 대동맥으로 나가는 그 길목이죠. 길목 여기 있죠. 그 길목에 뭐가 있느냐면 반달판이 있는데 어떤 반달판? 대동맥으로 나가니까 대동맥 반달판이지. 자, 한 번만 해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한 번만. 뭐 하는데 뭐 5분 정도밖에 안 걸렸죠. 그래서 일단 모식도로 정확하게 안 다음에 실제 그림에서 찾아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3천판하고 2천판은 모식도하고 똑같이 찾으면 돼요. 그냥.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반달판 찾는 거는 내가 모식도로는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 반달판만 좀 조심하면 되죠. 우심실 찾고 폐동맥 찾은 다음에 폐동맥 반달판. 자심실 찾고 대동맥 찾은 다음에 대동맥 반달판. 요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는 거지. 맞지? 우심방, 우심실. 자심방, 자심실. 3천판, 2천판. 폐동맥 반달판, 대동맥 반달판. 이렇게 해서 학습이 끝나면 되고, 내가 하나 더 첨부하자면 이쪽이 뭐였지? 이쪽은 지금 다 빨간 색깔이죠. 산소 함량이 높습니다. 이쪽은 우심방하고 우심실은 뭐다? 산소 함량이 낮습니다. 아까 이렇게 공부가 됐지.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면, 우리가 변리사에서 필요한 심장 구조는 이렇게 끝내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면 돼요. 공부하실 때.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이제 심장 구조를 봤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 주제에서, 변리사에서 또 준비해 놓을 주제는 무엇인가?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심전도 주제야. 자, 심전도인데, 심전도는 심장의 정기적 특징에 대한 건데, 자, 요거를 이제 변리사 시험에 맞게끔 한번 전달해 드릴게요. 잘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생물 그 자연과학을 공부할 때 그 조심해야 될 것들을 수업을 하면서 좀 얘기는 해줄게. 원래 시험 치는 사람들은 하여튼 남은 기간 동안 주제마다 이렇게 다 정리가 좀 잘 돼 있으면 뭐 큰 무리가 없을 거고, 내년에 준비하는 학생들도 그 시험에 맞게끔 공부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시험에 맞게끔.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게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의존원도 이제 가르쳐 받고, 피트도 가르쳐 받고, 그 다음에 그 해외 약사 곡시, 해외 약시도 지금 가르치고 있고, 선생님이 지금 거의 안 가르친 분야가 없거든. 그러면 이제 그 성격이 다 있어요. 근데 변리사 공부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 의존원 문제 푸는 애들, 그 다음에 피트, 생물 문제 푸는 애들,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지. 그 다음에 고등학교 문제 푸는 애들 있어요. 미쳐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이상한 거 막 푸는 애들이 있어요. 막 이상한 거. 그럼 변리사를 준비 안 하면 되죠. 고등학교 문제 푸는 애들은 수능 쳐서 의대 가면 돼요.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뭐 의존원 생물 푸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의존원 아직 한 두 군데 남아 있습니다. 의존원 가시면 돼요. 알겠지? 항상.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거기에 맞는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안 하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특히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 막 이상한 문제 많이 푸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문제.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이상해지는 거야, 이제. 점점 이상해지는 거야. 1차 시험과 점점 멀어지는 거야.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 사실 이제 변리사 생물 같은 경우는 지식형이 대부분이거든요. 지식형이. 그러면 아는 문제를 같은 경우는 이게 맞출 수 있는데 그 범위가 한정적이에요. 범위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요 공부하면서 계속 좀 전달을 좀 해드릴 거야. 봐봐. 우리가 이제 만약에 변리사 시험에서 낸다라면 아까 심장 구조에 대한 것을 낼 수 있고요. 판막이라든지 동맥혈, 정맥혈. 그 언어를 낼 수 있고 좀 이따 문제로 또 확인해 볼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심전도를 물을 수 있죠. 그럼 심전도 같은 경우는 여기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심전도 같은 경우는 어떤 지식을 물을 수 있느냐면 당연히 뭐 이런 지식이겠지. 이렇게 해서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게. 그림을 이제 그려보면 여기 그렸어요. 여기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게. 자, 요게 지금 뭐냐면 P파고 그 다음에 QRS 파고 T파. 이 파가 세 파밖에 없어요. 알겠죠? 세 개 파밖에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P파가 되지. 그래서 이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급차 이런 거 있잖아. 구급차 이런 데 보면은 스티커로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렇게 보면은 막 이렇게 돼 있고 자세히 보면은 구급차에 있는 그 스티커가 잘못되어 있는 스티커도 많이 있어요. 오늘 공부 딱 하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야 되거든. P파, QRS, T파 다시 반복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되느냐? 변리사 시험에 맞게끔 한번 정리해 볼게. 일단 심장을 일단 그려봐야 돼요. 심장을 그려보면은 내가 한번 그려볼게. 요 밑에다가 심장을 저 이쁘장하게 한번 그려봐봐. 이렇게 동그랗게. 아까 똑같죠? 동글동글하게 그리면 돼. 동글동글하게 그려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렸지. 자, 그러면 여기가 우심방이거든. 우심방 같은 경우에 하나, 우심방 두 개 그려야 돼. 내가 지금 어떻게 그렸지? 우심방에다가 다 그렸어요. 뭐 이런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돼. 우심방. 노란 색깔이 뭐냐면 노란 색깔이 동방이죠. 동방결절. 동방결절이고 빨간 색깔이 뭐냐면 빨간 색깔이 방실결절. 자, 그러면 이제 고민에 빠져봅시다. 이 피파라는 의미가 뭐냐면 제일 먼저 시작하죠. 여기서 봤을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제일 앞쪽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노란 색깔 딱 표시하면 되지. 자, 요게 지금 뭐냐면 피파잖아. 피파는 심방에 뭐를 알리느냐면 수축을 알리겠죠. 위쪽이 다 심방입니다. 수축을 알리니까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런 식이죠. 맞죠? 요거죠, 여기 지금 피파지. 그러면 심방인데, 지금 보세요. 요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먼저 도착하지. 여기는 먼저 도착합니다. 근데 아직 여기는
자신방에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 그래서 뭐냐면 잘 봐. 지금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뭐를 해놔야 되냐면은 방실 결절에 도착한 거를 일단은 잡아놔야 돼요. 이 논리 알겠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 해봐요. 이렇게. 자, 보이죠? 동방결절이 딱 활성화되잖아. 그러면 신호가 이렇게 전달되지. 그런데 보세요. 요거하고 요거 왔을 때 여기 벌써 도착했지. 도착했는데 이 도착한 거를 밑으로 바로 보내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심장병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도착한 요 신호는 잡아둡니다. 이게 지연이야. 안 어렵죠? 그죠? 이게 방식이 제 지연이야. 그럼 그때 뭐 하느냐면 지연시키는 동안에 뭐를 지연시키는 거야? 일단 도착했는 걸 일단 잡아놔. 잡아놓고 뭐 하느냐면 이 신호가 완전히 심방을 다 수축시킬 때까지입니다. 다 수축시킬 때까지 먼저 도착한 신호를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스토리야, 그냥. 이건 스토리는 받아들여야 되지. 그렇겠구나. 근데 그렇게 해서는 또 시험을 못 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했다는 건 지금 다 공감대가 형성됐잖아. 나하고 여러분들이 공감대 형성이 끝났어. 근데 시험은 또 시험이거든. 그럼 이걸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는지 또 이제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봐봐. 이게 심방 수축이야. 피파입니다. 피파. 이거 보이지? 이거 보면 동방결절이잖아. 그래서 요렇게 되고 이렇게 전달이 될 거야. 실제로 이 그림 좀 잘못됐는데 요렇게 되겠죠. 요런 식으로.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지. 맞죠? 되면 지금 어떻게 됐어? 그렇지. 피파. 피파가 이제 됩니다. 심방을 수축을 하는 거지.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빨간 색깔. 여기 봐봐. 이 방실 결절에 번쩍번쩍 떼고 있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이 의미지. 방실 결절 지체. 지연을 시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지연을 시키냐면 표시하면 되겠죠. 이거 완전히 심방이 수축할 때까지 알아들었어요. 완전히 심방이 수축할 때까지 잡아두는 거지. 맞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시험을 쳐야 되잖아. 변리사 시험을. 그러면 이거를 심전도에서 찾아야 돼요. 어디냐면 지연시키니까 그런 느낌으로 한번 외워보자. 평평한 걸 찾으면 돼. 요렇게 외우는 거지. 한번 해볼게. 자, 요거죠. 요렇게 쭉 가다가 여기서 잡아뒀죠. 여기 잡아두는데 요거죠. 요거. 수평이죠.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적으면 방실 결절 지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해서 심전도는 심전도대로 시험에 맞게끔 또 정리도 해놔야 돼요. 시험을 쳐야 되니까 그냥. 시험을 쳐야 되니까. 되겠지? 그래서 심전도에서 요걸 찾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일. 파란 색깔 준비하면 되겠지. 자, 심전도에서 요거 자세히 봐봐. 요거를 또 물을 수 있죠. 내려가죠. 외울 수 있게 해서 내려가잖아. 그러면 이제 봐봐. 지연이 끝났죠. 이제 다 도착했어. 그러면 완전히 심방이 다 수축했어. 그러면 이제 이 방실 결절 지연을 풉니다. 풀어서 어떻게 되냐면 내려 보내주죠. 이게 바로 뭐냐면 적으면 되죠. 이게 바로 희스색 전도. 다르게 말하면 가지다발 전도죠. 외울 수 있겠죠. 내려간다라고 내가 금방 얘기했잖아. 내려가죠. 내려갑니다. 알겠죠? 내려가죠. 알겠냐? 그래서 요거를 물을 수 있지. 뭐라고 하면 돼? 이게 바로 희스색 전도라고 주장하면 되겠지. 내려간다. 그림과 함께 외우면 영원히 기억되겠죠. 내려간다. 그래서 가지다발 전도 또는 희스색 전도라고 주장하면 되고요. 표시해 놓으면 되겠죠. 내려갑니다. 내려가죠. 보이냐? 노란 색깔 보이죠? 노란 색깔 보여요? 노란 색깔 내려가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다. 이제 심전도 그림 보면서 하는 거야.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QRS죠. 그럼 심방이 수축했잖아. 그럼 요거는 뭐냐면 QRS는 적어라. 밑에 누가 있냐? 심실이 있겠죠. 심실이 수축하면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자, 요거죠. 이렇게 해서 심실 전체를 이렇게 해서 수축시킬 거야. 자, 요게 바로 뭐냐면 프르킨의 전도라고 하면 되고, 요게 지금 심전도에서는 QRS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요렇게 해서 한 요 정도까지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도 그게 느껴져야 되겠지. 그래서 프르킨의 전도니까 이렇게 해서 프르킨의
프루키네전도 표시해주고 이렇게 됐죠. 괜찮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원래 시험 칠 때도 적용될 것이고 만약에 나오면 맞추시면 됩니다. 심전도 맞추면 되고 내년 준비할 때도 일단 어떤 한 파트를 배우잖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게 배웠는데 뭘 배웠는지 몰라 애들이. 뭘 배웠는지 그러면 못 푸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게 심전도가 딱 나오면 심전도에서 어떤 걸 묻느냐 하면 한 4가지는 기본적으로 묻죠. 심방 수축파가 어디냐? P파. 그 다음에 방실 결절 지연은 어디냐? 여기. 내려가죠. 이게 어디냐? 희색전도. 그 다음에 QRS는 심실수축인데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죠. 심실수축. 그러면 일단 요 그림상에서는 이제 마무리가 된 거야. 하나 더 추가하면 되죠. 이거 P파가 남아있어. 뭐냐? 심실수축이겠죠. 심실이 이한이 되면 되겠죠. 심실수축, 심실이한. 화살 표시. 그럼 다시 반복되니까 심방이 수축을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됐나? 이해되지? 자,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돼요. 선생님, 왜요? 심실은 수축하고 심실은 이한을 했는데 선생님, 왜요? 심방 수축은 있는데 심방 이하는 어디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억이 영원히 가겠죠. 이제 물었으니까. 다시. 심실 수축은 말했고 심실 이하도 말했잖아. 근데 지금 뭐를 말하지 않았어? 심방 수축은 얘기했는데 심방 이하는 얘기 안 했잖아. 뭐 어딜 것 같아요? 화살 표시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그렇지. 딱 잡고 딱 하면 되지. 그래서 이쪽에서 안 어렵지? 심방 이한파가 QRS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QRS를 심방 이한파라고는 소수를 잘 안 해놔요. 어떻게 소수를 합니까? 요걸로 소수를 합니다. 다 얘기해 주는 거야. 시험 칠 때 주로 아래쪽에 있는 걸 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변리사 시험에서 한번 죽어봐라 하면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얘기해 주는 거야. 죽어봐라 하면 요거 나오고 안 죽어라 하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거. 심실수축파는 QRS고 심방 이한파도 QRS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정돈 아닌 소중한 시간을 가지면 돼요. 자, 어떻게 도와줬어요? 자, 심전도를 보면서 뭐 어떻게 도와줬어요? 제가 그림으로 머리에 박히도록 밑에 있는 그림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매칭을 좀 시키면서 여러분들이 배웠을 때 좀 연장시켜서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글자로 쭉쭉 얘기를 하는 수업을 저도 십몇 년 동안 해봤겠죠. 그죠? 애들 시험을 잘 못 치더라고. 다 이게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판서입니다. 판서 이게. 그래서 십몇 년 가르쳐 봤겠죠. 했을 때 이게 다 이제 판서라는 건 다 개발이 되는 거죠. 시험에 맞게끔. 그래서 잘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 요렇게 보면 되겠구나. 그래서 심전도인데, 그러면 하나만 더 얘기하고 진도 또 나가볼게요. 이건 이제 심전도거든. 이 그림 가지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좀 지울게. 요거 지운 다음에 혈액의 흐름을 조금 얘기해 드릴게요. 뒤에 문제도 나오니까. 자, 우리가, 자, 이제 보세요. 여기 좀 지우고. 이렇게 선을 그어볼게. 이렇게 해서 대략 요런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선을 이렇게 긋죠. 그러면은 총 한 3가지 정도 구획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3가지. 맞죠? 3가지 구획이 나오는데 심전도를 보면서 혈류의 흐름을 대충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거 가르쳐 줄게. 또 심장을 또 하나 더 그려보면 돼. 항상 이제 그림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심장을 그려보면 이쪽이 심방이죠. 심방. 맞냐? 이쪽이 뭐가 되냐면 심실이죠. 심실에서 나가는 게 동맥이죠. 심방으로 들어오는 게 뭐냐면 정맥이죠. 이렇게 글자 적어 놓고 또 수업 진행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혈류의 방향을 얘기를 하는데, 자, 이제, 자, 요거 봐봐. 요 구간을 뭐라고 하냐면, 주로 PR 구간이라고 합니다. 구간.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 RT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 따라서는 ST라고도 합니다. 같이 씁니다. 혼용해서 RT 또는 ST. 그 다음에 이건 뭐가 돼? TP입니다. 알겠죠? 그럼 됐고. 이름 붙이는 거는 쉽고. 그러면 요거일 때 혈류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 자, 피파잖아. 피파 뭐야? 심방을 뭐 한다? 심방을 수축하죠. 그러면 심방을 수축하게 되면 피가 이렇게 흐르죠. 요게 뭐겠어요? 저거는
이게 PR 구간에서의 혈류의 흐름이죠. 당연한 거죠. 다시 심방을 수축시켜. 심방을 수축시키면 피가 아래쪽으로 오겠죠. 즉 심방에서 심실로 오겠죠. 그러면 혈류의 방향은 심방에서 답이 심실이 답이 됩니다. 괜찮았고. 자, 다음 이것도 한번 해볼까? RT인데 R이 뭐야? 결국 QRS잖아. 그럼 어떻게 됐지? 심실 수축이죠. 그럼 한번 해보자. 이것도 그림 보면서 하면 돼. 심실이죠. 심실을 수축시켜봐. 너무나 쉽죠. 이렇게 되죠. 피의 흐름은. 이게 뭐냐면 RT 또는 ST일 때 혈류의 방향이야. 심실에서 어디야? 심실에서 동맥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이 그림의 어떤 힘이죠. 뭐가 되느냐면 이게 그림의 힘이죠. 왜냐하면 TP를 사실 찾기는 힘들지. 사실 힘들지. 애매하죠. 왜? 수축이면 좀 찾기 쉬울 건데 이 안이니까 혼란스럽잖아. 근데 우리는 혼란스럽지 않지. 왜? 제가 그림으로 다 보여줬으니까. 봐봐. 이거지. 나머지 하나 남았는 게 뭐냐면 이게 답이야 그냥. 많이 생각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TP가 돼요. 그래서 별표 2개를 친 거야. 왜?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사고로는 이게 상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몰아가는 거죠. 그림을 그리면서 이거는 쉬웠죠? 이것도 너무나 상식적으로 쉽죠? 그러니까 나머지 요거는 뭐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예, 절차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가 돼 있어야 되지. TP는 뭐야? 결국에는. TP는 정맥에서 심방으로 피가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요게 별표 2개죠. 왜? 그냥 여러분들 생각하면 생각이 잘 안 떠오르죠, 지금. 그러니까 별표 2개 쳐주는 거야. 외우라고. 알겠죠? 그림을 그려놓고 외우라고. 왜? 뭐는 쉬웠기 때문에. 이거 너무나 쉽지. 이것도 너무나 쉽지. 뭐야, 그러면? 결국 TP는 결국 피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잘 들어라. 피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결국 정맥에서 뭐야? 심방으로 들어오는 시간이야. 왜 그럴 것 같아? 왜 그래? 논리적으로. 또 해줄까? 이거 뭐야, 이거? 이게 PR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PR이니까. 심방 다시 수축하려면 피가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알아들었어요? 피가. 정맥에서 심방으로 피가 들어와 있어야 되지. 그래야지 PR 될 때 다시 뭐 할 수 있어? 심방이지, 심방. 심방에 피가 들어와야지 뭐가 돼? 심방에서 어디로? 심실로 피가 내려갈 거 아니야. 괜찮은 논리였지. 그래서 봐놓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물음표는 뭘 보면 돼요? 결국 그 다음 시기가 뭔지 보면은 얘를 예측할 수 있어요. 맞잖아. PR 구간은 심방에서 심실로 간다고 했잖아. 너무나 쉽게. 맞죠?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로 그 전 단계는 심방에서 심실로 가야 되니까 그 전 단계에서는 심방으로 피가 들어와야 된다는 논리. 심호흡 한번 하고. 자, 그래서 일단 다 했는데, 그러면 이제 좀 이따가 2교시 때 문제도 풀 건데, 약간 어렵게 내면 이렇게 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찍어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별표. 별표를 이렇게 찍어줘. 여기에서, 심전도인데, 여기에서 혈류의 방향을 예측하라고 했어요. 이거죠. 심실에서 동맥으로 가잖아. 그러면 적용하고 넘어갈게. 이렇게 하는 거야, 공부를. 이거 딱 해놨잖아. 여기에 혈류의 흐름을 예측하라고 했어요. 밑에 내려오면 RT 구간이잖아. 그럼 심실에서 동맥이지. 그럼 찾으면 되지. 빨간 색깔. 심실 찾았고, 동맥 찾으면 되죠. 동맥. 요런 그림 찾으면 답이죠. 이렇게 있으면 이게 답이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공부하는 방법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한테 수업을 처음 들어도 아무 상관없죠. 심장을 전혀 몰라야 됩니다. 알죠? 이게 한 20분, 10분에서 20분 정도 들으면은 이 아주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깊숙한 곳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심장이라든지 지금 원래 시험 치는 애들은 순환계를 공부했으면 이 정도는 돼 있어야 되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 안 돼 있으면은 뭐 딴 것도 뭐 또 딴 거 뭐 이상한 거 했는 거예요 지금. 맞죠? 이상한 거 순환계 했는데 뭐 이상한 거 막 공부할 수 있거든요. 수도 없이 많이 할 수 있다고. 생물은 워낙 강범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방향에 맞게끔 심장이라고 하면 일단 1번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뭘 알아야 돼? 심전도를 알아야 돼. 심전도.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알겠지? 네, 정리하세요. 네, 정리. 그래서 혈액의 흐름 요런 식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 잘 안 나오니까 변리사는 이제 글자로 나오면 풀면 되죠.
글자로 나오면 예를 들어서 RT 구간에서는 뭐 글자로 내면 되죠. 이렇게 심실에서 동맥으로 피가 가는데 구라치는 거죠. 뭐 심방에서 심실로 뭐 혈액이 간다. 이렇게 구라치면서 문제 내면 됩니다. 2번까지 흐름을 잘 잡았고 적용까지 해드렸어요. 적용까지 끝내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주제. 자, 세 번째 주제는 이제 뭐냐면 요게 이제 최근에 변리사에서 내는 그 문제였죠. 요게 변리사에서 기출 문제 한 20년치 풀어본 애들은 알겠지만 한 10년치 풀면은 몰라. 한 20년치 풀어봐야 돼. 그러면은 이 순환계에서 낼 때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혈관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거는 최근에 나왔죠. 변리사에서. 변리사 기출문제 최근 거 풀어본 애들 알겠지만 최근에 보면은 혈관을 갖다가 비교하는 문제가 변리사에서 나왔죠. 그러면 뭐 이런 거죠. 기출을 활용하는 방법은 일단 기출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한 22년치 알고 그 다음에 요렇게 나왔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가 컨셉이 잡혀 있어야 돼요. 그걸 한번 시범을 보여줄게. 우리가 변리사 기출을 뭐 나중에 내가 22년치 풀어줄 겁니다. 원래 이제 준비하는 애들은 제가 아마 이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그 기출은 제가 제일 많이 정리해줘요. 22년치 정리해주니까 보통은 15년치 정리합니다. 정리하는데 보통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죠. 뭐 출제 기간이 바뀌었다 하면서 중간에 다 개소리죠. 뭐냐면은 자연과학은 15년 정리하는 것보다 17년이 낫고 17년 정리하는 것보다 18년이 낫고 18년 정리하는 것보다 20년치가 나아요. 왜? 자연과학은 법하고 다르게 매년 뭐 개정되고 이런 게 없지. 자연과학은 사실 그냥 묻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이해하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뭐 중간에 이제 강사들이 뭐 길게 정리하기 싫으니까 귀찮잖아, 사실은. 15년치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어차피 22년치 하면은 7년치를 더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쭉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내년에 만약에 뭐 제 강의를 듣든지 제 강의를 안 듣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록이면 자연과학은 기출을 많이 정리해 놓는 게 나아요. 기출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강사가 만들었는 문제는 한계가 있어요. 강사가 만들었는 예상 문제에 너무 혹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커리큘럼 얘기할 때도 필수 강좌는 기출까지야. 예상 단원별 객풀은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든 겁니다. 거기에 너무 현혹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필수 강좌가 아닙니다. 기출을 더 많이 정리하세요. 한번 볼게. 변리사에서 이 나왔잖아.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쳐봐. 교재에 보면 동맥. 교재에는 그 선명하게 잘 나와있죠. 동맥. 그 다음에 모세혈관 정맥이 있고 물론 중간에 소동맥과 소정맥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낼 때는 한 개, 두 개, 세 개로 내게 돼 있죠. 알겠죠? 요거 세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변리사에서 최근에 나온 것도 이 수준을 벗어나진 않죠. 이 수준인데 그러면 보자. 내가 이제 변시 팁을 주면은 뭐 그런 거잖아. 자, 봐봐. 위에 한 칸 비우고 있잖아. 1번, 2번, 3번. 그래서 오늘 그 수업 들으면서 요렇게 배웠는지를 한번 확인해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 개를 공부했잖아.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 키워드 정리하고 올해 시험장에 들어가든지 내년에 시험장에 들어가면 됩니다. 알겠지? 그럼 봐봐라. 지금 내가 비교를 한다고 했어. 비교를. 예를 들어 동맥이 있어. 동맥 있죠. 적어보세요. 모세혈관이 있죠. 모세혈관도 한번 적어보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정맥이 있죠. 그러면 총 3개밖에 안 돼. 3개지, 3개. 이 3개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화살 표시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혈류는 이렇게 흐르는 거죠. 기본적으로 일단 쫙 체크해 놓고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 거죠. 혈류는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 일단 구조적 특징 먼저 볼게요.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 지금 보면 하나, 둘, 세 개. 뭐다? 여기 지금 네피라 적혀 있고 여기 뭐라 적혀 있냐? 평활근 적혀 있고 여기에 결합 조직이 적혀 있어요. 그럼 똑같이 한번 적어 볼게. 이렇게 돼 있는지 확인하면 돼. 네피하고 평활근 적어라. 평활근하고 결합 조직이죠. 결합 조직.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시험 치는 사람이잖아.
결합 조직이 어떻게 막 생겼고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생물 좀 공부하는 애들은 막 이걸 막 파요.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그렇게 문제 안 나오지. 예, 평활근 막 공부하는데 뭐 심근하고 뭐 골격근하고 뭐 수축 메커니즘이 다른데 그거 막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의전원 문제 공부하듯이. 맞아요. 내년을 기약해도 안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안 나오니까 변리사는. 의전원처럼 안 나오지. 평활근의 수축의 원리와 골격근의 수축 원리 다르거든요. 근데 그걸 막 정리하는 애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변리사는.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변리사는 뭐냐? 이거를 갖다가 제시해 준 다음에 얘네들이 있냐 없냐를 비교하는 거야. 변리사 시험은 지시. 들어가 볼게. 우리가 동맥과 모세혈관과 정맥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이게 동맥이고 모세혈관 정맥 해놨잖아. 이거 봐봐. 정맥도 뭐다? 정맥도 지금 내피와 평활근과 그림으로 기억을 해야 돼. 결합 조직이 있잖아. 그러면 똑같네? 그럼 일단 동맥하고 정맥은 내피 평활근 결합 조직 3총사. 내피 결합 조직 평활근이죠. 이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1번하고 3번은 구조적 특징에서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지. 그러나 모세혈관 같은 경우는 그렇지. 내피만 있어. X 치면 되지. 그러면 이제 어떤 말이 나올 것 같아, 시험에서. 모세혈관은 내피만 있죠. 그래서 이게 이 세 가지를 비교했을 때 가장 뭐가 되느냐 하면 얇은 층이 돼요. 얇잖아. 얇으니까 뭐가 되느냐 하면 주변 세계와 뭐가 되느냐 하면 교환하기 좋아. 그래서 우리가 모세혈관이 물질 교환이 용이하다는 것이 일단 구조적 특징에서 나옵니다. 물론 물질 교환이 용이하다는 것은 구조적 특징 말고도 좀 이따가 뒤에 키워드에서 더 나와요.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구조적 특징에서 모세혈관은 얇구나. 왜? 평활근하고 결합 조직 없습니다. 있다 없다 이런 거 다 뭐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죠. 변리사에서 있다 없다 이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 지금 보면은 압력이죠. 압력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죠. 여기 답이 있죠. 그래서 적어준 거야. 압력은 높은 데서 낮은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만 비교해 보면 고가 되고 중이 되고 저가 되죠. 쉽죠? 고, 중, 저. 알겠죠? 그래서 압력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끝. 자, 그런데 보니까 파란 색깔 준비. 혈압이 됐나 높대. 됐나 높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들어가느냐 하면 여기 네모 치면 됩니다. 없는 건 어차피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 알겠지? 우리가 혈압이 높죠. 얘는 지금 뭐냐면 혈압이 낮죠. 혈압이 높기 때문에 높은 혈압을 견뎌야 되죠. 그래서 근육과 이 결합 조직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적으면 되죠. 두껍다. 알겠죠? 끝났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혈압이 낮잖아. 정맥은. 얘 같은 경우 있긴 있는데 얘는 두꺼운 게 아니겠죠. 얘는 당연히 얇다가 되죠. 이제 흐름을 잡았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사실이 있었으니 어떤 사실이냐면은 혈압이 낮다는 거지. 여기서 또 키워드 또 나오죠. 우리가 아까 전에 역류를 막기 위해서 판막이 있다고 했죠. 이제 심장이 있어요. 심장. 3천판, 2천판, 반달판 이런 게 있어요. 심장이 있는 거지. 근데 혈관에도 있습니다. 혈관에도. 요거 가지고 얘기하면 되죠. 혈압이 정맥이 됐나 하자. 그렇기 때문에 역류할 수 있어요. 혈압이 워낙 낮기 때문에 역류. 그래서 판막이 있죠. 이 들어가죠. 항상 이제 생물은 비교하는 거거든. 비교할 줄 알아야 돼. 하나만 딱 외우면 안 되고 쭉 세 가지 비교한 다음에 시험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나는 이렇게 준비할 거야. 준비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또 키워드가 나올 수 있느냐 하면 이런 키워드가 나올 수 있죠. 이 내피를 보면 돼. 내피를 보면서 나는 어디에 빠져드느냐 하면 내직경을 정리할 수 있죠. 내부 직경. 내부 직경을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이 모세혈관 동그라미 치면 되죠. 모세혈관을 치면은 적혈구가 하나 정도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내부 직경이죠. 자, 근데 위에 보면은 동맥과 정맥 보이죠? 적을게. 동맥과 정맥인데 내부 직경을 보게 되면 자, 내부 직경 동그라미 치놓고 내부 직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에 뭐라 적혀 있느냐면 적혈구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세 가지를 비교할 수 있죠. 적혈구가 하나 정도 통과하는 것은 모세혈관이야, 지금. 하나잖아. 근데 이거는 봐봐.
이거 지금 적혈구라고 되어 있죠. 적혈구. 이것도 지금 적혈구라 되어 있는데 적혈구가 이 점이야, 점. 알아들었냐? 이 점이지. 적혈구, 적혈구야. 적혈구, 적혈구. 알아들었죠? 자, 그러면 나는 내부 직경을 통해서도 혈관을 유추할 수 있어. 그래서 내부 직경에서 가장 작다. 내 직경이 가장 작다. 적어라. 가장 작다. 그림 보고 기억해야 되겠죠. 가장 작다. 모세혈관. 물론 변리사 시험은 그림을 보여준다기보다는 글자로 내겠지. 가장 작다. 내부 직경이 가장 작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기 봤을 때 잘 봐야 돼. 정맥은 내부 직경이 가장 크다. 왜? 적혈구가 됐나 많이 지나가네. 그 다음에 얘는 세 가지를 비교했을 때는 중간이다. 동맥이 중간이지. 세 개 비교했을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지. 보통 세 가지 비교하거든. 동맥, 정맥, 모세혈관. 변리사 시험에서.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대사는 기출이 다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내가 이 세 가지를 왜 비교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나오니까. 소동맥과 소정맥을 끼워 넣어서 5가지 팩터로 비교 안 해. 근데 또 이제 힘을 쓰는 거지. 애들은 쓸데없이 막 소정맥, 소동맥 막 집어여가지고 5개를 막 정리하는 거야. 시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걸 정리하는 거지. 안타까운 거지. 세 가지로 정리한다. 자, 그럼 다음 2개 더 남았어. 마지막. 어떤 거 할 거냐면, 자, 마지막 키워드는 잘 봐라. 속도와 점 찍고 면적이야. 단면적. 그러면 요거는 별표. 왜 별표 치느냐면 요런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지. 속도와 면적은 반비례 관계다. 좋았어요. 다시. 속도와 면적은 반비례 관계야.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속도를 볼게요. 이제 속도를 보게 되면 이제 암기해야 되겠죠. 이제 암기 사항인데 속도와 면적은 반비례 관계인데, 자, 속도 1등 동맥이야. 동맥. 이것도 잘해야 돼. 혈압의 1등은 동맥, 2등은 모세혈관, 3등이 정맥이야. 혈압은, 압력은 그거야. 헷갈리지 마. 외워야 돼. 속도는 뭐냐면 1등이 동맥이야. 이거는 혈압하고 똑같지. 그러나 이제 2등이 달라집니다. 2등이 정맥이고 모세혈관이 3등이야. 그럼 바로 들어간다. 속도와 면적은 반비례 관계거든. 그러면 1등이잖아. 그럼 동맥이 면적이 3등. 여기서 3개 비교하면 그 다음에 3등이 이제 꼴찌잖아. 얘가 1등 돼버리고 2등이죠. 2등은 계속 2등 끝.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사실을 알게 되면 변리사에서 나왔는 기출을 아주 손쉽게, 맞죠? 누워서 이걸 떡 먹는다고 하는데 떡 먹듯이 푸는 거죠. 흐름을 잡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속도와 면적은 반비례 관계다. 그것만 하나 알면 되잖아.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파란 색깔 다시 드는 거죠. 네모치면 되죠. 속도가 느리고, 이 말이잖아. 속도가 제일 느리고 단면적이 제일 넓다는 것. 이것도 뭐를 뒷받침하느냐. 적으면 되죠. 모세혈관이잖아. 물질 교환이 가장 용이하다고 할 때 이 언어를 쓰죠.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이거 천천히 가는 거죠. 모세혈관 안에서는. 혈류가 천천히 갑니다.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가면 어떻게 돼? 주변 세계하고 교환을 하기 좋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천천히 가니까. 천천히. 근데 물질 교환 용이하지 않는 거, 제일 않는 게 동맥이라고 시험 치면 되죠. 1등인 거죠. 속도가. 막 가는 거야,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야, 동맥은. 주변 세계하고 소통을 안 해요, 동맥은. 알겠냐? 그리고 뭐야? 단면적도 꼴등이니까 아주 최적의 조건이죠. 물질 교환 딱 안 하게 생겼죠. 그리고 딱 가는 거야. 그래서 물질 교환을 하는 것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흐름을 잡으시면 되고, 자, 지금 키워드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8개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지금. 근데 뭐 다음 주 시험 치는데 제대로 안 돼 있고 막 그러면 이제 나오면 또 틀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결국 틀리는 거야. 애매하게 알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부할 때 이런 애들 있잖아요. 시험을 쳐야 되는데 막 스토리 이상하게 해가지고 막 이제 막 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 시험 못 칩니다. 알겠죠? 이게 딱딱이잖아. 객관적으로 딱딱 정리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1등, 2등, 3등.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그나마 하나 정확하게 풀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대부분 안 되는 애들이 많아. 그래서 제가 이제 3년, 4년 전에 변리사 여기에 왔잖아. 온 다음에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아직 덜 바뀌었어요. 아직 더 바꿔놔야 돼, 애들을. 더 바꿔놔야 됩니다. 시험의 성격에 맞게끔 공부를 하셔야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죠. 오늘 할 때는 순환계 풀었으면 순환계를 맞춰라. 이거 일주일 뒤에 시험 치는 거 알겠죠? 그리고 내년 준비하는 애들은 이렇게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금방 제가 말씀드렸는 것 중에 한 3가지 키워드만 지금 뽑아왔고, 요 3가지만 알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8가지 키워드를 가져왔잖아. 이걸 다 알아야 되겠죠. 요거는 뭐다? 변리사에서 나왔던 키워드 한번 그림으로 가져왔습니다. 3개 정도를 비교하면서 냈어요. 최근 변리사 문제 보면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건 어떻게 했냐면 하나 똑같아요. 동그라미 쳐봐. 다 비교하는 거 아니야. 시험은 둘, 셋 알겠죠? 그래서 동맥과 모세혈관과 정맥을 비교한다고 해도 뭐다? 가언이 아니다. 3가지를 보통 비교하거든. 그러면 보세요. 혈압이죠. 혈압을 딱 보니까 동맥은 요 정도 형성되어 있고 모세혈관 정맥이죠. 맞네. 그래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하나 끝났습니다. 압력 끝. 자, 다음 요거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제가 이건 별표를 쳤죠. 왜? 이 관계가 있거든요. 속도하고 면적은 뭐다? 반비례 관계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기억을 되살려 줄까? 이 반비례 관계야. 반비례. 반비례 관계야. 그러면 잘 보자. 속도가 1등. 속도가 1등. 동맥이죠. 위로 올라와봐. 이게 1등이지. 1등 맞죠? 보이잖아. 1등이야. 변리사 시험에서는 이런 그림 안 보여줍니다. 기출문제 보면 알겠지만 다 말로 나와요. 말로. 말로 나오니까 말로 그냥 체크하면 돼. 1등이지. 속도가 1등이 동맥이지. 그러면 바로 위로 올라가야 돼. 3가지 비교하는 겁니다. 3등까지 있어요. 알겠죠? 1등, 2등, 3등 알겠지? 이게 1등이지. 올라와. 면적은 얘가 3등이 되죠. 동맥이. 이렇게 시험 치면 되고. 자, 그 다음 봐봐.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요거 봐봐. 모세혈관이 지금 속도가 몇 등이야? 3등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 맞네. 내 말이 맞지? 면적은 1등이 돼버리지. 반비례 관계입니다. 속도하고 면적은. 그 다음에 이건 보세요. 애매하지. 애매하잖아. 그래서 봐봐. 1등, 요거 됐죠. 정맥인데, 요거는 2등 맞죠? 속도가 2등이야. 그러면 3등, 1등이잖아. 요게 뭐야? 암기가 잘 돼 있으면 얘가 2등인지 말하면 돼, 그냥. 알겠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관계식을 모르면 또 이러고 앉아있어요. 아, 선생님, 구분이 안 돼요. 이러고 앉아있으면 또 구분이 안 돼요. 이 3등인지 2등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이러고 앉아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접근했어? 속도하고 면적은 반비례 관계다. 자, 끝. 알겠지?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돼. 알겠죠? 똑같죠? 잘 봐놔. 자,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비교하는 시간까지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1시간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좀 정리할 거냐면 좀 쉬자. 맞죠? 너무 길게 하면 힘드니까. 제가 그 모세혈관은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모세혈관은 물질 교환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했죠. 물질 교환에. 그래서 2교시 때 물질 교환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이제 변리사 시험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꿔서 낼 수 있는지를 얘기한 다음에 제가 이제 문제를 좀 풀면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를 좀 전해 줄 겁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좀 쉬었다가 한 10분만 쉴게요. 10분만 쉬었다가 여러분들 같이 좀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 쉬기 전에 뭐 요 얘기는 할게요. 오늘이 이제 공개 특강, 그러니까 무료 특강입니다. 이거 하는 취지는 뭐냐면 원래 시험 치는 애들 중에 순환계 정리 안 돼 있는 학생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강의이기도 하고, 뭐 10일 뒤에 시험 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년에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변리사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자연과학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보 및 파트가 쭉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공부를. 그래야지 10문제에서 8개 정도 맞출 거 아니야. 맞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2교시 또 공부하면서 조금 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알겠지? 쉬었다 갑시다.